어떤 쪽은 걱정할 거 없다, 어떤 쪽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자체가 암호화폐 쪽에서는 엄청나게 호재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님들 누나들. 그리고 브렉시트도 계속 그렇죠.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다 식료품인데요, 우리나라 전투식량처럼 얘네가 요런 걸 갖다가 패키지로 파는데 너무 잘 팔린대. 그러니까 지금 영국 애들도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이 장난이 아니래요.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이런 비상식량을 팔고 있는데 잘 팔리나 봐요, 요즘에. 그래서 요렇게 분유통처럼 생긴 거, 요게 식량들이 지금 담겨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한 박스씩 한 박스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브렉시트라고 써있죠, 브렉시트? 저거 한 박스에 한 100인분 정도 들어있는데, 한 20에서 3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나 이런 쪽도 다들 해외로다가 지금 빠져나가고, 지금 브렉시트 영향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에 내가 우려하는 비율이 2016년도가 이 정도였고, 19년도 1월 되면서 이렇게 2배 정도 높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영국 자체가.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아예 시민권을 받았어요. 아예 영국을 갖다 국적을 바꾸는 이런 결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국 분들은 아일랜드 국적을 갖다 취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영국인들이 외국 국적을 신청하는 증가 비율이 지금 독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영국에서 지금 보시면 다이슨, 소니, 혼다, 해서 옥스퍼드, 스웨덴, 탈 것 없이 지금 다 얘네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토요타로. 지금 완전 다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재밌는 게 있어.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땅이 가장 비쌌던 나라가 어디예요, 형님들 누나들? 제 방송에서도 계속 한 번 다뤄드렸는데 어디였었어요, 형님들 누나들? 투표 다시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홍콩도 비쌌고, 영국, 중국, 강남. 홍콩도 비쌌고, 홍콩은 지금 원래 빠질 타이밍이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 잘 되면서 저걸 했어요.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이 장난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 있죠. 영국이 뭐였냐면, 영국이 제조업이 붕괴되고 금융으로 먹고 살죠. 그러면 무역수지에서 자본수지 있고, 무역수지, 자본수지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버는 거에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갖고 돈을 버는 거 있고,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있는데, 투자금액이죠. 투자금액. 이런 부분인데, 자본수지 부분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금융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10년 전도 많이 했었지만은 뭐냐면, 얘네들은 금융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도 많이 팔았지. 헤지펀드가 거의 한 70-80%가 중국, 런던 쪽에서 있었으니까요. 근데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땅을 갖다가 했어요. 투자이민 사업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 부자들 있죠. 중국 부자들, 중동 부자들 다 이쪽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영국 쪽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갖고 영국 애들이 살지를 못하고,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냐면 뭐더라?
이렇게 건물도 올라가면 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 밑에 요만한 빈 공간 생기잖아요. 왜? 우리 왜 옛날에 형님들 누나들 왜 살 때 거기다가 왜 비 안 맞게 하려고 연탄 놓고 그랬었잖아. 예? 연탄 놓고 그랬었잖아. 형님들 누나들. 기억나시는 분 1번? 우리 윗집에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연탄을 놓은 적이 있다. 1번. 형님들 누나들 있잖아. 다 1번이잖아. 이거 봐. 1번이잖아. 맞죠? 형님들 누나들? 다 1번이잖아. 다들 젊은이라 모른다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연탄 넣었던 자리야. 근데 이런 자리가 뭐예요? 런던에서? 한 달 월세가? 예, 200만원, 300만원이에요. 형님들 누나들. 거기서 쪼그려만 자는데 한 달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 이랬어요.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보수당이 정권 집권하면서 이걸 갖다가 투자 이민해갖고 땅값을 갖다가 무지하게 비싸게 판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로 있었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민심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유 탈퇴.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직장도 잃어버리고 뭐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얘네가 땅 팔아서 잘못된 거야. 땅. 투자 이민해갖고 얘네가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잘못해갖고 경기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이민자 때문에 저거 하고 우리는 대영 제국이었다. 근데 우리는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유럽에서 힘이 별로 없죠 요즘. 독일이 대빵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좀 찬밥이 됐지. 근데 얘네가 EU에서 느리는 특권은 정말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딴 데서는 투자 이민 같은 걸 갖다가 다 받고 했는데 얘네는 섬이다 보니까 적게 받고 얘네들은 다 유로화 썼는데 뭐 썼어요? 얘네들만 파운드화 썼었어요. 얘네들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갑질은 다 하고 거기에 동참은 하지 않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브렉시트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 짜증나지. 했던 짓거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브렉시트 되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유럽 쪽에다가 조금만 더 딜레이 시켜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유럽이 뭔 강아지 소리냐. 네 진상 필 때는 어때고 꼴 보기 싫다. 나가라. 지금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얘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 이민으로 잘못됐다는 그 금액 비중이 너무 작음. 그 금액 비중에다가 무게를 두지 마시고요. 언론이나 정치는 뭐예요? 거기에 시민들의 그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건 갖다가 덮으려고 거기다가 프레임을 갖다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한 건데 보수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책 잘못해갖고 너네들 많이 힘들게 했는데 이실직고를 하고 우리 블랙시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땅값 어떻게 될까요? 형님들 누나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얘네가 땅값이 더 올랐어요. 왜? 섬이고 공격받을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호들 자금이 다 들어온 거죠. 영국의 땅값 지금 막 빠지겠죠.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 다 나가고 경제 별로 안 좋고 사람 없는데. 근데 형님들 누나들 어떤 게 있냐면 반대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제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던 거 있어요. 저기 땅 사면 좋겠다. 어디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화성에 땅 사면 좋겠다. 화성이 어떤 곳이에요, 형님들 누나들? 예? 화성이 어떤 곳이에요? 다 떨어지면 영국에 집 사고 싶네요. 마인드 좋아. 예, 그런 마인드 너무 좋아. 예.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예, 한기준님 어서오세요. 화성은 늦음. 예, 근데 그 전에, 훨씬 개발되기 전에. 경기도 화성. 화성은 뭐 생각나? 그 전에, 삼성단지 전에. 연쇄살인 사건 났던데 화성 어디에요? 살인의 추억. 그렇죠. 이거거든요, 형님들 누나들.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쇄살인 사건 한참 많을 때, 야, 땅을 저런 데 진짜 사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던 거 있어요. 형님 누나들 뭔지 아시겠죠? 돈 버는 거 이렇게 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여요? 무섭고 CCTV 하나도 없고 그쪽에 사람들 안 가고 싶고 이런 데가 대규모 발전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빠질 일만 남은 거야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사이트 하나 찾았다. 잠시만요. 저는 이미 사놨다 민우 형. 이제 런던에 땅 살 타이밍이고 형님들 누나들 좋아요. 그런 말씀 너무 좋아. 화성은 서울과 청주 중간의 지역인데 그 땅 팔아라 뭐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팀 드레이퍼 이거 한번 보세요 형님들 누나들.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은 2022년에서 23년 사이 25만 달러의 가치가 함께 전 세계의 점유율 5% 차지한다. 더 차지합니다. 더 차지해요. 팀 드레이퍼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 더 차지합니다. 3월 20날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지금 경제를 갖다가 팀 드레이퍼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페소를 갖다가 비교를 했었을 때 페소는 앞으로 더 찍어내면서 가치가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이 다만 조금이라도 페소보다 더 상승할 가치가 있다면 페소 쓰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갖다가 나라의 기축통화로 써라. 달러처럼. 그 얘기를 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니에요? 팀 드레이프가 얼마나 멋진 얘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인터넷보다 더 큰 혁명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암호화폐 지지적인 입장을 갖다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 기술을 채택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하며 이것은 은행, 상업, 금융 시스템에 완전한 변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만 달러는 2억 8천만 원. 제가 못 가도 1억 5천 본다고 말씀드렸죠? 언제예요? 22년에서 23년. 저도 요때 비슷합니다. 대선 지난 후니까. 20년, 21년. 전 21년 때 1억 5천 정도는 갈 것 같아요. 21년 정도. 21년. 22년, 23년도는요. 23년도는 언제? 21년도가 JP모건이 얘기했던 게 대공황이 올 확률이 60%. 그 후 3년 뒤가 23년, 24년 뒤가 대공황이 올 확률이 80%라고 얘기한 그 해예요.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적게 잡은 겁니다. 적게 잡은 거예요. 화성이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대형 놀이공원 추진 중. 신세계에서 사업자 될 듯요. 요런 부분이죠. 코인뉴스 체크하는데 오늘 처음 보네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미래 예견 또 하나 갑니다. 자, 앞으로 형님들 누나들 돈 버신 월급은 앞으로 저축을 코인으로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도 이렇게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이 바로 그 전 단계인데 바로 직전 단계예요. 바로 직전 단계인데 어떤 거냐면 제가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갖다 캐시로 받는데 이걸 갖다 다 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코인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으로 다 바로 결제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지금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이것만 전제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치 상승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만약 100만원 벌면 100만원 코인을 받거나 근데 이게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다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쓸 수 있다면 그거 그냥 다 코인으로 사놓을 것 같아요. 빠질 확률보다 높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최소한의 비용만 쓰면서 코인으로다가 저축을 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비트로 다 사놓고 비트를 갖다 계속 저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점차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비트로가 결제하는 것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그 삼성의 하드월렛 이런 게 지금 탑재가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하고 그냥 조인 들어가잖아요. 바로 실생활에 비트코인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그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버스카드도 마찬가지고 버스 충전, 교통비. 그러면 굳이 원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은 어차피 커집니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비트는 한정되어 있어요. 가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비트의 가치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을 갖다 바꿔놓고서는 그 킵을 갖다 할 때 저축을 할 때 다 코인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래시장에서만 현찰. 근데 재래시장에서도 코인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받을 수 있어. 예? 바로 받을 수 있어. 뭐냐면 전에 유럽 다큐멘터리 말씀드렸죠? 영국의 한 농부가 어떤 물품을 파는데 법인 계좌를 열렸는데 열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농조합을 갖다가 주변에서 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뭘로 해요?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했어요. 비트코인 1억 가도 팔 이유가 없나. 그냥 소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님들, 누나들? 비트에는 엄청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제가 특집을 한번 방송 한번 할 텐데요. 금, 캐시, 이 세 개를 갖다가 해놓고 언제 한번 특집을 갖다 한번 다룰게요. 아주 엄청나고 중요한 개념이라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아시게 되면 형님들 누나들 또 한번 비트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진짜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형님들 누나들. 형님들 누나들 그냥 원화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계속 오르나. 자고 일어나면 비트 올랐을 때 전에 기억나요? 자고 일어나면 100만원씩 300만원씩 올라. 원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전하고는 지금 게임 자체가 다릅니다. 라쿠텐, 야후, 삼성, 카카오톡 다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스북 맨날 얘기하죠?